15년 전 내가 모범 택시를 만들게 된 것도 동수 형님 때문이었어. 징역 5개월이라니. 그럼 더 서둘러야겠는데요? 너 새끼가 차! 확실하게 묻은 거 맞지? 모범 택시 시즌3가 스케일도 3배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지난 회차에선 일본에서 야쿠자들을 시원하게 응징하더니 이번 시즌에선 이제껏 드러나지 않았던 최종 빌런이 등장할 것으로 예고되어 있죠. 모범 택시의 관전 포인트는 법망을 피해 나쁜 짓을 서슴지 않는 범법자들을 찾아 시원한 핵사이다 복수를 해주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뭐니 해도 김도기의 다양하고 완벽한 부캐 변신 때문이죠. 이번엔 어떤 사건, 어떤 피해자들을 위해 어떤 부캐로 완벽 변신해서 나쁜 놈들을 혼내줄까? 그 기대가 제일 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무지개 운수의 식구들이 그대로 호흡을 맞춰 완벽한 컴백이 되었으니까 이들도 부캐 연기 3배가 되지 않을까요? 다음 5화의 예고편에선 무지개 운수의 대표님 장성철과 연관된 사건이 펼쳐집니다. 성철이 모범 택시를 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던 사건이 15년이 지난 지금 다시 파헤쳐지게 되는데요. 김도기와 격리 직원 고은희의 새로운 캐릭터 변신, 성철의 과거 서사까지 끌어갈 5화 예고편 미리 보기. 구독, 좋아요를 누르시고 들어보시죠. 모범 택시팀의 진두지휘자 정성철은 택시회사 무지개 운수와 범죄 피해자 지원재단인 파랑새 재단의 대표인데요. 그렇다고 성철은 사건 뒤에서 진두지휘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번 시즌 첫 사건에서 정성철의 활약은 스크린에서 튀어나온 것처럼 두드러졌는데요. 일본의 여성 납치 조직 네코머니를 잡기 위해 도기뿐 아니라 장성철도 일본으로 가서 야쿠자들과 싸우기도 했죠. 원로 야쿠자 오야봉, 호시노 마사이사를 코스프레 연기하고 김도기에게 죽임을 당하는 자작극을 벌였습니다. 이때 성철의 변장과 일본어 실력은 김도기 못지않게 완벽한 부캐 변신이었죠. 이번 사건은 25년 전 젊은 시절 연쇄살인마 오철영에게 부모를 잃고 힘겹고 외롭게 살아갈 때 1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람을 죽여놓고 징역 5개월이라니. 15년 전 내가 모범 택시를 만들게 된 것도 동수 형님 때문이었어. 아는 형님이자 의형제일 정도로 친한 박동호의 아들이 사라지는 사건을 당하게 되죠. 법의 허점과 이를 악용한 악한 놈들에게 아들을 잃고 삶을 포기하려던 상황에 분노해서 사설 복수 대행 서비스인 모범 택시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공개된 몇 편의 예고에서 15년 전 박동수가 겪은 사건의 회상 장면이 나왔는데요. 그의 아들 박민호는 대학 배구부 선수였죠. 하지만 어이없이 죽고 말았는데 분명 민호를 죽이고 몰래 묻어버린 범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 엘리트 체육계의 고질적인 악습과 폭력의 대물림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다룬 것으로 보이는데요. 감독이나 코치가 선수들에게 폭행이나 집단 체벌을 가하는 행위도 공공연했고 선후배 간의 폭력과 대물림도 일상적으로 이어진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런 폭력에 대해 부모들마저 폭력을 용인하고 지도자에게 절대 복종하는 관계가 형성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에 대한 처벌로 폭행 전력이 있는 지도자들이 징계를 받은 후에도 대학 지도자나 협회 요직으로 쉽게 복귀하는 등 악습이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가 있는 현실입니다. 동수 아들 민호는 그 당시 시신도 못 찾은 상태였고 얼마나 원통하고 아팠을지. 홍수 형님, 좀 못 알아보시겠어요? 기억이 전부 사라지기 전에. 성철이 박동수를 찾아가 봤지만 그는 치매가 진행 중이라 이미 기억이 온전치 않은 상태인데요. 기억이 다 사라지기 전에 서둘러야 한다고 말합니다. 민호 사건의 가해자로 재판을 받았던 임동현은 그 당시 5개월을 선고받았는데요. 사람을 죽여놓고 징역 5개월이라니. 그래서 박동수가 사람을 죽이고도 5개월이냐고 분노를 터뜨립니다. 임동현은 민호를 구타했지만 체육인들에게 흔히 있는 기합이나 단체 행동으로 정당성을 내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구타는 했지만 결국 사라진 민호가 죽었는지도 몰랐다는 것 같은데요. 왜냐면 그들이 민호를 아무도 몰래 묻어버렸기 때문이죠. 너라는 존재가 임동현한테는 어떻게 다가갈지 한번 보죠. 너 새끼가 차! 박민호,
진짜 죽은 거 맞아? 확실하게 묻은 거 맞지? 살인에 유기죄까지 중범죄인데요. 5개월밖에 받지 않았던 건 확실히 법망을 피해간 것이죠. 민호를 묻었던 임동현의 공범은 대학 배구팀의 코치가 되었고 임동현은 현재 헬스 트레이너가 되었습니다. 이들의 죄를 되갚아주기 위해 김도기는 대학 배구팀으로 들어가고 고은이는 헬스 유튜버가 되어 헬스장으로 가게 되는데요. 김도기는 배구 선수로 들어가는 걸까요? 아님 새로운 코치로 들어가는 걸까요? 아무튼 체육인이 되는 모습은 처음이 아닌가 하는데요. 운동도 잘하는 도기, 배구 코트 위의 모습도 기대됩니다. 그리고 고은이의 부캐 연기는 거의 매회마다 중요한 첩보원이 되었는데요. 톡톡 튀는 호감형 연기에 성공률 100%를 보증하죠. 이들에게서 민호의 사건을 떠올리고 단서를 꺼내도록 자극하려면 그들이 잊었던 민호가 되어 나타나는 것. 임동현은 장례식장에서 민호를 떠올리게 하는 글이 적힌 봉투를 받는데요. 자신들 외에 민호 사건을 아는 사람이 없는데 시간이 갈수록 불안한 마음이 들었던 동현은 공범과 같이 민호의 무덤에 가서 결국 시체를 파내는 작업을 합니다. 정말 민호가 살아서 쪽지를 보낸 것인지 무덤이 비었는지 확인이라도 해야 덜 불안할 것 같아서 말이죠. 뒤따라간 모범 택시팀이 민호의 시체를 찾아 그제서야 아버지의 품에 전달하게 되겠죠. 그런데 누가 모범 택시로 전화를 걸었을까요? 요양시설 환자복을 입고 있는 동수가 인적 없는 바닷가 도로에 있는 공중전화기에서 전화를 겁니다. 정신이 온전한 채로 모범 택시로 전화를 걸었을 수도 있고 기억이 없는 상태로 늘 갖고 있던 모범 택시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을 수도 있겠죠. 15년 전 죽지 말고 같이 복수합시다. 자살하려던 동수를 붙잡은 성철이 같이 살아서 복수하자고 했거든요. 그 뒤 동수는 자신의 시계수리방 공구함에서 죽지 말고 복수합시다가 적힌 전화번호를 움켜쥐며 다 죽여버릴 거야. 궁금한 점은 성철이는 동수 아들 사건이 솜방망이 처벌에 시체도 못 찾았던 사건이었는데 모범 택시를 시작하고 난 뒤 왜 조사하지 않았을까요? 동수영의 억울함을 계기로 모범 택시를 만들었다 했으니 맨 처음으로 이 사건을 파헤쳤어야 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동수와 성철의 관계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성철의 과거의 서사가 어느 정도 드러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한 명의 가해자. 대학 체육부에서 벌어지는 한판 시원한 액션. 모든 선수들을 향해 싸우는 것을 보니 조직적인 범죄와 다름없는 사건으로 느껴지는데요. 김도기와 모범 택시팀의 시원하고 깐깐한 응징이 기대됩니다. 임동현과 공범을 산채로 묻어버리는 건 아니겠죠? 속 시원한 복수가 기대되는 본방 모두 사수하시고 또 다른 리뷰로 만날게요. 진짜 공중전화에 모범 택시 명함이 있으면 좋겠다 싶은 여러분 힘내시고요. 구독, 좋아요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곧 다시 만날게요.